안녕하세요. 조선의 히포크라테스로 불리는 명의 유이태의 사적을 전시한 유이태 기념관 관장 유철호입니다. 9살 유섬이 처자 유백일 생초면 2개 편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경위, 저자의 서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섬이 처자 유백일 첫 나들이 편 동영상을 올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나들이 전주 초남이 성지 당일 여행 1일 16km 전주역 초남이에서 전주역 전주 전동 성당 2. 고마운 질책 나무라는 소리를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관광버스가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경운기가 못 다녀요. 농사철 바쁜데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좁은 길을 나란히 서서 어기적거리는 통에 일하러 가지 못해요. 비켜달라고 해도 칠테면 쳐보라는 자세였습니다. 신부님, 수녀님들이 같은 동네 사는데 싫은 소리도 할 수 없고 초남이로 가는 마을버스를 같이 탄 동네 안악이 처음 만난 성지 순례자에게 던져놓은 말이었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농로를 지나갈 때면 미안한 마음으로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성지 방문객들의 일탈에 시달렸던 동네 사람들의 푸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그런 꼴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성지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는 성지라면 의미가 한참 퇴색했다고 봅니다. 2021년 9월 천주교 전주교구가 떠들썩했습니다. 230년 전에 순교한 복자 윤지충 바오로, 복자 권상현, 야고보,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초남이 마을 바우베기 언덕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방송 뉴스가 전국으로 나가고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성지 관광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성지 방문객들은 들떠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드느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순교자 유해 발굴은 그저 그런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성지가 어찌됐건 먹고 사는 게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일상을 흐트러버리는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이다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성지 관광객 두 사람에게 동네 아줌마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안나와 피델리스는 들어줄만 하다고 봤겠지요. 어쩌겠어요. 다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해야 했지요. 결국 피델리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래도 독하게 쏘아 붙이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성지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때가 오기는 오겠죠. 피델리스와 안나가 순례길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매너는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성지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걷는 동안 절제하면서 순례길에서 받은 성령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성지에서 받은 은총을 온전하게 간직하는 일입니다. 초남이 성지로 가는 길. 늦가을 11월 21일 오후 1시가 훌쩍 지나 전북 완주의 초남이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송역에서 아침 10시 40분 기차로 11시 40분에 전주역에 내렸습니다. 30분 기다려 101번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덕진구에 있는 조촌초등학교 앞에서 초남이로 가는 마을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작은 마이크로 버스는 시골 마을들을 돌며 주민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초남이 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골 마을입니다. 초남이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전주역에서 내리면 멉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경로라도 19km입니다. 택시를 타도 2만 원이 넘습니다. 김제역에서 내려 버스로 이서면까지 가서 걸어가도 됩니다. 김제역에서 전주행 버스를 타고 은교리 모고지 마을에서 하차합니다. 이서면 은교리 부영 아파트 앞에서 아름다운 순례길 6코스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걷는 길입니다. 모고지 마을 버스 정거장에서 4km 거리입니다. 가장 좋은 도보 순례길은 삼내역에서 내려 만경강을 따라가다가 아름다운 순례길 5코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벼가 자라는 펑퍼짐한 들판을 지나는 13km입니다. 초남이 성지에서 거제도로 가려면 전주 시내로 와야 합니다. 초남이에서 전라가명을 거쳐
전동성당까지 16km입니다. 삼내 역참 초남이 전라가명 전동성당 여정은 하루 일정으로 충분합니다. 전동성당이 너무 멀다 싶으면 효자동에서 멈춰도 무방합니다. 더 가까운 곳은 5km 떨어진 혁신동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삼내역에서 출발하는 순례길. 삼내는 조선말까지 교통유지였습니다. 서울에서 해남으로 가는 역참로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만경강을 따라 서해바다로 연결되는 포구이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사를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한 철도가 부설되면서 현 삼내역이 생겼습니다. 삼내역에 고속열차는 서지 않고 우등열차가 섭니다. 역 앞에 삼내역참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건설했던 농수로 삼내 대간선수로 자리를 메꾸어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엉뚱한 장소이긴 합니다만 옛 이름이라도 간직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실제 삼내 역참이 있었던 곳은 삼내 기차역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삼내리 1074번지 일대입니다. 호남 3대 역참인 삼내 역참은 수백 명의 역졸과 관노, 아전들을 거느린 고위관리인 찰방이 다스렸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말까지 호남 일대에 12개 역참을 관장했습니다. 지금은 허술해 보이는 도시 변두리 지역입니다. 표지석이나 기념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삼내 기차역 근처에 만들어 놓은 찰방공원은 역참터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대수로가 용도 폐기되자 공원으로 만들고 찰방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갖고 장난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곳이 찰방터라고 우기는 꼴이 날 것입니다. 파가저택. 만경강 건너 들길을 걷습니다. 초남마을은 얕은 둔덕지역과 평야가 접해 있는 한적한 농촌 마을입니다. 초남마을 복판에 복자 유한검 1756-1801의 집터는 파가저택의 형벌을 받은 곳입니다. 파가저택은 중죄인이 살았던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으로 죄인이 살던 집을 허물고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 살 곳을 잃으니 연좌 형벌입니다. 죄인의 가족조차 흩어버리는 잔혹함이 들어있습니다. 흔적조차 없애려는 의도와는 달리 터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은 물 웅덩이에 십자고상이 서 있어 복자 가족의 영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십자고상은 슬플 때는 슬퍼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슬픔의 눈물 바다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난 뒤에 큰 기쁨이라는 아이러니가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성지에 들어와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순례길을 시작하고 처음 만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거제도까지 가면서 순례자들을 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반 도보여행자들조차 드문 시기였습니다. 물 웅덩이로 만들어 놓은 복자 유한검의 집터. 성지 문 밖은 논밭이었고 이어지는 길은 농로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유한검의 어린 세 자녀들이 유배길을 떠났습니다. 9살 딸 유서민은 거제도로 보냈습니다. 두 아들 6살 유일석은 흑산도로, 3살 유일무는 신지도로 유배 가서 관노 또는 관비가 되어 일생을 보냈습니다. 유섬이 유배길은 거제도까지 800리 안 나와 피델리스도 그 길을 걷고자 출발했습니다. 길가의 보리밭이 오후 햇살에 짙은 초록이었습니다. 230년 전의 처절함이 녹색으로 물들인 듯 비통함이 들판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한 긴장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초남이 마을에 들어설 때 만났던 아주머니의 질책이 고마웠던 순례길 출발이었습니다. 순례길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나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3. 마음에 세우는 성당.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세속의 영화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세속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하느님을 부정하며 살 것인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나 겪었을 갈등입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유혹입니다. 천주교 박해 시기를 살았던 정약용과 그의 외사촌 윤지충의 삶을 통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약용이 윤지충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윤지충은 순교했고 정약용은 배교했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살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선택한 방향이 달랐습니다. 복자 유한검의 파가저택터를 나와 남쪽으로 600m쯤 떨어진 조선 최초 교리당으로 갔습니다. 얕은 구릉 언덕 밑에
안온하게 자리 잡은 터였습니다. 복자 유한검이 가성직 사제 신분으로 교리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나중에 가성직 사제는 성품성사를 받지 않았으니 교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주문모 야고보 1752-1801 신부를 모셔왔습니다. 조선의 평신도들이 사제가 필요해서 모셔왔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조선 땅에 발을 디딘 두 번째 사제였습니다. 첫 사제는 임진왜란 때 들어온 세스페데스 신부였습니다. 박해가 한창이어서 천주교인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시절이었습니다. 6년 뒤 주문모 신부는 박해에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압록강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차마 신자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 발길을 돌려 한양에서 자수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신앙 선조들. 주문모 신부가 1795년 서울에 도착한 후에 초남이로 내려와 첫 순교자들인 윤지충, 권상현의 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교를 공부하여 성인품에 이르게 된다면 마땅히 두 사람의 무덤 위에 천주당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후 박해에 쫓겨다니느라 어려웠던 세월이 지나며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일제를 거치고 해방이 되었어도 그동안 이 두 분의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에 초남마을 바우베기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69의 65번지 일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 1759-1791화, 권상현 야고보 1751-1791 그리고 신유박해 1801대 순교한 윤지연 프란치스코 1764-1801년 유해가 같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이 발굴된 백자사발 지석의 묵서명에 묻혀있는 이의 이름, 직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발 안쪽에 붓으로 글씨를 쓰고 유약을 발라 구워서 만든 것으로 땅속에서 그대로 보존된 글씨였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유해가 확인된 가운데 이들 묘에서 함께 출토된 백자사발 지석의 묵서명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순교자 묘의 지석 사발 안쪽에 20여 글자가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묻혀있는 분의 매장 시점과 신분, 이름, 세례명, 생년, 본관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윤지충은 당시 성균관에서 치르는 과거시험, 소과인 생원시에 합격했기에 지석에 성균생원, 윤공지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년에 이르러 쓰게 된 이름 우용을 나타내는 자우용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웃에 권상현의 묘가 있다는 뜻으로 권공묘제자도 들어있었습니다. 권상현의 지석 역시 권공지묘, 생전 이름이 상현이라는 휘상현, 성년 이후의 이름, 경삼이라는 뜻의 자경삼 등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자 묵서명은 사료와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순교자 친족들의 Y염 색채 부계 확인 검사와 STR 결과와 비교, 분석 작업을 통하여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두 묘에서 나온 유해가 1791년 참수형으로 순교한 복자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출처 천주교 전주교구.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1791년 신해 박해 때 전주 남문박 전동성당터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당시 윤지충은 32세, 권상현은 40세였습니다. 발굴된 유골에서 참수 때 생긴 도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연 프란치스코는 윤지충의 동생으로 10년 뒤인 1801년 신유박해 때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37세였습니다. 능지처참형의 결과 유골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10년 뒤에 순교한 윤지연의 묘에서는 백자재기 접시 나왔는데 묵서명은 없었습니다. 유골 감식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둘째 목뼈와 양쪽 위 팔뼈, 왼쪽 허벅지, 뼈 등이 날카로운 도구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형인 윤지충과 북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윤지연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백자 사발에 기록된 글씨를 분석한 전문가는 다산 정약용의 글씨체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가톨릭신문 2021 10, 17 7면 정약용이 배교는 했지만
마음속에 신앙을 품고 살았을 것으로 보아 그가 직접 묵서명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약용은 윤지충의 고종 사촌형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전교로 윤지충이 천주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외사촌 동생이 순교하는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의 뜻을 두었고 다른 사람은 지상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자식에게 한양을 포기하지 말라며 임금이 내리는 벼슬을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순교자와 배교자의 처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분 모두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대 복자로 불립니다. 유해는 옛 교리당 건물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교리당이면서 묘소가 되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교리당 안에 들어가 유해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교리당 밖으로 14처가 새롭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하시는 자매님이 따라 나와 세 분 순교자 유해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제나 수도자가 보이지 않는 성지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이 출발 축복을 주신 셈입니다.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성당에서 다른 사제들을 만나뵌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마음에 성당을 세우는 일, 유황검 나눔의 집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그곳에서 하룻밤 묵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성지 나눔의 집 옆에 새로 카페가 생겼습니다. 벽돌집 외관인데 내부는 천정이 없이 터져 있는 널찍한 창고 분위기였습니다. 성지자원 봉사자들이 운영합니다. 커피와 차, 과자 등을 팝니다. 초남마을 인근에는 다른 식당이나 가게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싸오든지 이곳에서 간식거리를 사든지 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앞으로 건설 예정인 성당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주문모 신부 말씀대로 성당을 세워서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실 것입니다. 이 성당이 동네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순교 선조들의 이름 없는 무덤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땅의 백성들 믿음터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모 신부님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초남이 마을로 들어오며 버스 안에서 만났던 동네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경운기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았다고 처음 보는 순례자에게 불평했던 분. 이 성당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할 분이 바로 그 아주머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당은 동네 사람들 마음에 먼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은 나중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사람들과 먼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화목한 분위기에서 외지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모든 이들이 느끼는 영적인 기쁨은 천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 정서가 큰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당이 설 때쯤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다림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절에 다니든 무신론자들이건 모두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전주로 가는 길로 나섰습니다. 초남 마을 뒤 언덕을 넘어 원동 초등학교를 지났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보리밭에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한창이었습니다. 길가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 때는 아주머니에게 물으니 젓국을 끓인다 했습니다. 아마 황석어 젓갈을 끓이고 있었을 텐데 젓국은 전라도 김치에 들어갈 양념이 될 것입니다. 근처 배추밭에는 7, 8명의 일꾼들이 배추를 뽑고 있었습니다. 잘 자란 무, 파가 역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구릉지대를 오르내렸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밑 터널을 지나 참나무 숲, 들길을 걸었습니다. 장동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처럼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이지만 자동차 소음은 여전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로 조성된 신시가지의 고층 아파트가 나오고 그 옆에 아름다운 저수지에 오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기지제라는 방죽입니다. 방죽과 산책길을 동네 사람들에 섞여 걸었습니다. 초남이에서 8km쯤 걸어온 곳입니다. 전주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을 비롯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소들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에 있었던 기관들이었습니다. 주변과는 확연히 다르게 고층 건물 아래에는 커피 가게,
음식점 등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 특색은 전혀 찾을 수 없는 도시 모습이었습니다. 방죽 둘레에 혁신도시 사람들의 산책로가 났습니다. 기지제의 방죽을 벗어나 만성동 성당에 들러 기도를 바치고 나왔습니다. 성당 단층 건물은 임시로 지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혁신도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인적이 없어 쓸쓸하기조차 했습니다. 전주 서쪽 외곽으로 난 정렬입로를 남쪽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정렬입, 1546년에 태어나서 1589년 선조 때 죽은 사람으로 정철, 송시열부터 이완용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노론파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정렬입을 기억하며 길에 이름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콩쥐 팥쥐로를 만났습니다. 전주에서 김제 부안을 거쳐 서해바다로 향하는 길입니다. 좌측 방향 전주 시내를 향해 만리제 고개를 넘으니 해가 기울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앞에 다다르니 해가 저물어 가로등이 밝았습니다. 바삐 귀가하는 학생들이 종종 걸음을 했습니다. 도청 앞 거리에는 상여를 선도할 때 쓰였던 만장이 길가에 펄럭였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책이 없는 정부를 탓하는 글귀를 적어내건 만장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명복을 비는 글귀를 적는 것이 만장입니다.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표현 방식이 처음에는 과격하다 싶었는데 여기저기 그렇게 들고 나오는 모습이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에 옛날 이름을 붙여서 멋을 내려고들 했습니다. 신라시대에 그렇게 불렀다 해서 전주를 비사버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노래 가사, 가게 이름에 붙이면 예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신석정 시인은 자기 집을 굳이 비사벌초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문헌에 나오는 시기가 백제시대였으니 비사벌이 다른 지방을 뜻한다고들 해서 요즘은 좀 시들해졌습니다. 신석정의 시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가에 나타난 정서는 어쩌면 유섬이 처자가 하늘나라에 가 있을 어머니를 그리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만나게 될 어머니와 그리고 안운한 세상을 신석정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나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위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셔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 안나와 팔짱을 끼고 전주 시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비사벌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되물어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초저녁이니 종종 걸음하는 사람들로 청주 집으로 가야겠다는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전동성당 앞에 와서 전주 비빔밥으로 저녁 식사. 시내버스로 전주역, 기차로 오송으로 향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들으면 들을수록 흥이 난다.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든다. 짧은 인연이 아쉽고 또 아쉬워서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슬프도록 행복해진다. 다음은 둘째 나들이 2박 3일 오수 임실 남원을 걸어갑니다.